영어 문장과 한국어 문장을 각각 한 번씩 들려드리겠습니다. Please check your destination once again before you take the train.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가시는 목적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한영어쌤 방식의 문장 구조를 연속으로 2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디 체크해라. 너의 목적지를 한 번만 다시. 뒤에 오는 사건은 너가 취하는 거 열차를. 부디 체크해라. 너의 목적지를 한 번만 다시. 뒤에 오는 사건은 너가 취하는 거 열차를. 그럼 일단 이 문장의 주요 단어를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한영어쌤 방식의 문장 구조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장의 단어 리스트입니다. 기본 단어에 대한 설명은 문장 내에 나올 때마다 반복될 겁니다. 접하는 예시 문장들 안에 아직 다루지 않은 단어가 나오더라도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앞으로 다룰 것이고 계속 반복될 겁니다. 따로 외우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본 적 있다고 스킵하지 마시고 기본 단어에 대한 설명이 노출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영어를 쓰지 않는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본 단어들조차 수시로 망각할 수밖에 없는데 반복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체크의 주요한 사전적 의미들을 보겠습니다. 확인하다, 점검하다, 조사하다, 짐을 붙이다, 급히 멈추다, 보관하다. 체크는 체크하다로 표현합니다. 기본적인 체크를 하는데요. 성능을 체크하고 확실한지 체크합니다. 체크하려고 조치를 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체크하려고 멈추는 경우, 체크하려고 멈추게 하는 경우, 체크하려고 진행 속도를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크하려고 물건을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크는 체크하다로 표현합니다. 성능을 체크하는 겁니다. Check the tires. 체크하다 타이어를. 확실한지 체크하는 겁니다. I will check what you did. 나는 읽어야 체크하는 거. 바로 무엇이냐면 네가 했던 걸. 체크하려고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He checked and turned back. 그는 체크했어. 그리고 돌았어 뒤로. 조동사 will은 읽거야 라고 표현합니다. 문장 내에 주어 동사가 있는데 what이 그 문장 내에서 또 다른 주어 동사를 이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what 앞에 쌍슬래시를 붙여서 구분하고 바로 무엇이냐면 이라고 표현합니다. 체크하려고 멈추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Check the enemy's advance.
체크하다 적의 전진을, 체크하려고 진행 속도를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Check the growth of spending. 체크하다 성장을, 연관된 건 소비하는 거. 체크하려고 물건들을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Check my coat at reception. 체크하다 나의 코트를 밀접한 건 안내 창구. 전치사 of는 앞에 슬래시를 붙여서 구분하고 연관된 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치사 at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앞에 슬래시를 붙여서 구분하고 밀접한 건이라고 표현합니다. destination입니다. 목적, 목적지, tourist destination. 관광 목적지, 즉 관광지죠. final destination. 마지막 목적지, 종착지 또는 종점입니다. 참고로 destiny는 운명, 숙명입니다. before 뒤에 명사 역할 단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before 앞에 슬래시를 붙여서 구분합니다. before가 부사로서 단독으로 쓰이고 주로 현재 완료, 과거 완료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장 내에 주어 동사가 있는데 before가 문장 내에서 또 다른 주어 동사를 이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before 앞에 쌍슬래시를 붙여서 구분하겠습니다. before 뒤에 명사 역할 단어가 와서 슬래시를 붙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 뒷순서인 건 또는 눈앞에 있는 존재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The day before yesterday. 어느 날 뒷순서인 건 어제. He arrived before me. 그는 도착했어. 뒷순서인 건 나. I knelt before the king. 나는 무릎 꿇었다. 눈앞에 있는 존재는 왕. They retreated before the enemy. 그들은 후퇴했다. 눈앞에 있는 존재는 적. the day가 있고 그 뒷순서인 건 어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the day는 그저께가 되는 거죠. 물론 the day before yesterday를 그저께로 많이 알고들 있지만 이런 뒷배경이 있구나 하고 알아도 나쁠 건 없을 듯 싶습니다. before가 부사로서 단독으로 쓰이고 완료형인 현재 완료, 과거 완료와 함께 줄겨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에라고 표현하고요. That had happened long before. 그건 해버렸던 건 발생했어. 오랜 이전에. I've seen that before. 나는 해버린 건 보았어. 그걸 이전에. It had been fine day before. 거시기 해버렸던 건 말이었지. 맑은 날, 이전에. 조동사 had가 오고 had 플러스 pp 형태로 쓰였는데요. 여기서는 해버렸던 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조동사 have가 오고 have 플러스 pp 형태로 쓰였는데 여기서는 해버린 건이라고 표현합니다. it는 보통 고고라고 표현하는데 거시기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날씨 문장의 가주어이거나 또는 투부정사의 가주어로 쓸 때는 거시기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비동사는 말야 또는 말이지라고 표현하는데 과거형과
PP형은 말이었지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문장 내에 주어 동사가 있는데 before가 그 문장 내에서 또 다른 주어 동사를 이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쌍슬래시를 붙여서 구분하고 뒤에 오는 사건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I woke up before I went to school. 나는 잠 깼어 완전. 뒤에 오는 사건은 나는 갔어 상대거리는 학교. I woke up before going to school. 나는 잠 깼어 완전. 뒤에 오는 사건은 간 거야 상대거리는 학교. Before I made a decision, I thought carefully about it. 뒤에 오는 사건은 나는 만들어냈는데 결정을 나는 생각했어 주의 깊게 둘러싸인 이슈는 그거. Before making a decision, I thought carefully about it. 뒤에 오는 사건은 만들어냈는데 결정을 나는 생각했어 주의 깊게 둘러싸인 이슈는 그거. 말 그대로 뒤에 오는 사건이므로 앞에 사건이 일어났는데 before는 그 뒤에 일어나는 사건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up은 단독으로 쓰여서 역슬렛을 붙이고 완전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우리나라 말 뉘앙스로 치면 나 완전 열받았어 할 때 쓰이는 완전이란 말의 느낌, 또 가수 싸이 노래 중에 나 완전 세댔어 이런 가사가 있는데 역시 비슷한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을 열 때도 open the door 하면은 되는데 open up the door 이렇게 하면 더 강한 느낌이 들고 wait 대신에 wait up 하면 더 강한 느낌이 듭니다. before가 문장 내에서 또 다른 주어 동사를 이끄는 경우인데요. I가 원래 주어에도 있고 before가 이끄는 주어로도 있어서 중복되므로 번잡해 보입니다. 그래서 before 뒤에 오는 주어를 생략해버리고 made를 ing 형태인 making으로 변환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before I made를 그냥 before making으로 바꿔서도 잘 씁니다. 전치사 to는 앞에 슬래시를 붙여서 구분하고 상대거리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치사 about도 마찬가지로 슬래시를 붙여서 구분하고 둘러싸인 이슈는 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동사는 기본 동사 중에 기본 동사입니다. 기본 동사들은 웬만한 영영사전에서 개미만한 글씨로 보통 4페이지에서 5페이지의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일상에서 많이 쓰이고 중요한 동사입니다. 그래서 기본 동사들에 대한 습득 없이 또는 기본 동사들을 배제하고 미국인들이 많이 쓰는 문장을 외운다는 건 모래성을 쌓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방대한 의미를 가진 동사들을 쪼개서 하나하나 우리말식으로 해석을 만들어내고 1대1로 대응해서 습득하려고 하는 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영한사전은 사전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쳐도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기본 동사들은 각각 대표하는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고 이 이미지들이 파생돼서 의미들이 확장된 겁니다. 우리는 대표 이미지에서 파생된 의미들을 납득하는 연습만 하면 되나? 개미글씨 4-5페이지 분량의 단어들에 질식해서 포기도 안 하고 재미나게 습득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포기 안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비결이기도 합니다. 테이크의 주요 사전적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다, 받다, 붙잡다, 걸리다,
사다, 예약하다, 만들다, 인용하다, 알아보다, 획득하다, 고르다, 받아들이다, 취하다, 응하다, 수용하다, 점유하다, 가지고 가다. 테이크는 손을 뻗어서 취하는 이미지입니다. 책꽂이가 있는데 여자분이 손을 뻗어서 책을 취하고 있는 이미지, 이게 테이크의 이미지입니다. 테이크는 취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손을 뻗어서 취하는데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것도 취합니다. 테이크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뭔가 하고자 취합니다. 수용하고자 취합니다. 이동하고자 취합니다. 여럿 중에서 선택해서 취하는 겁니다. 목적에 맞게 뭔가 하려고 취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He took the car key from him. 그는 취했어. 차키를. 출발점은 그 사람. 운전할 목적으로 차키를 취한 겁니다. 여기서 전치사 from은 출발점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Can I take your coat? 할 수 있냐? 내가 취하는 거 너의 코트를? 코트를 받아서 보관해 줄 목적으로 취하는 겁니다. Don't take drugs. 하지 마라. 취하는 거 약들을. 마약류들도 드럭이라고 표현합니다. 드럭을 취하는 목적은 뿅 갈라고 하는 겁니다. I took the TOEIC yesterday. 나는 취했어. 토익을 어제. 토익 점수를 딸 목적으로 토익을 취하는 겁니다. The nurse took my blood pressure. 간호사는 취했어. 내 혈압을. 간호사가 내 혈압 수치를 잴 목적으로 내 혈압을 취한 겁니다. 전치사 from은 앞에 슬래시를 붙여서 구분하고 출발점은 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목적에 맞게 뭔가 하려고 취하는 경우를 더 보겠습니다. Take your time. 취해라. 너의 시간을. 쉴 목적으로 시간을 취하는 겁니다. Can you take a picture of us? 할 수 있냐? 너는 취하는 거 사진을. 연관된 건 우리. 사진을 얻을 목적이 있으니까 우리를 상대로 사진을 취하는 겁니다. I don't take this matter seriously. 나는 인게 아니야. 취하는 거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고민할 목적으로 문제거리를 취하는 겁니다. It'll take 3 hours to repair my car. 거시기 읽어야 취하는 거 3시간을. 연결행위는 수리하는 거 내 차를. 차 수리할 목적으로 3시간을 취하는 겁니다. The boy has taken my wallet. 그 소녀는 해버린 건 취했어. 내 지갑을. 돈을 훔칠 목적으로 내 지갑을 취한 겁니다. 전치사 of는 앞에 슬래시를 붙여서 구분하고 연관된 건이라고 표현합니다. to 플러스 동사 원형, 즉 to 부정사의 경우는 연결행위는 또는 연결행위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용하고자 취하는 겁니다. The stadium can take 10,000 people. 그 경기장은 할 수 있다. 취하는 거 10,000명의 사람들. 10,000명을 수용하고자 취하는 겁니다. The tank takes 12 gallons. 그 탱크는 취한다. 12갤런을. 12갤런의 양을 취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동하고자 취하는 겁니다. I'll take you to the airport. 나는 일 거야. 취하는 거 너를 상대거리는 공항. 공항까지 이동시킬 목적으로 취하는 겁니다. 네 번째, 여럿 중에서 선택해서 취하는 겁니다. I'll take you the brightest color. 나는 일 거야. 취하는 거 가장 밝은 색깔을. 여러 색깔 중에 밝은 색을 취하는 겁니다. 전치사 to 앞에는 슬래시를 붙여서 구분하고 상대거리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have, take, get의 이미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는 별다른 수고 없이 가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take는 손을 뻗어서 취하는 이미지입니다.
get는 수고스럽게 움직여서 잡는 이미지입니다. 또 반대로 다가오는 걸 잡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영어쌤 방식의 문장 구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디 체크해라. 너의 목적지를 한 번만 다시. 뒤에 오는 사건은 너가 취하는 거 열차를. 제가 3번에 걸쳐 한영어쌤 방식의 문장 구조를 보고 들으면서 동시에 영어 문장을 소리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Please 체크해라. check 너의 your 목적지를 destination 한 once 번만 again 다시. 뒤에 오는 before you 사건은 take the 너가 취하는 거 train. 열차를. 부디 Please 체크해라. check 너의 your 목적지를 한 destination once 번만 again 다시. 뒤에 오는 before you 사건은 take 너가 the 취하는 거 train. 열차를. Please 부디 check 체크해라. your 너의 destination 목적지를 once 한 again 번만 다시. 뒤에 before you 오는 take 사건은 the 너가 취하는 train. 거 열차를. 이번에는 여러분이 4번에 걸쳐 직접 한영어쌤 방식의 문장 구조를 보고 들으면서 동시에 영어 문장을 소리내 보세요. 주변 환경이 안 되면 입으로만 따라하세요. 부디 체크해라. 너의 목적지를 한 번만 다시. 뒤에 오는 사건은 너가 취하는 거 열차를. 부디 체크해라. 너의 목적지를 한 번만 다시. 뒤에 오는 사건은 너가 취하는 거 열차를. 부디 체크해라. 너의 목적지를 한 번만 다시. 뒤에 오는 사건은 너가 취하는 거 열차를. 부디 체크해라. 너의 목적지를 한 번만 다시. 뒤에 오는 사건은 너가 취하는 거 열차를. 제가 3번에 걸쳐 영어 문장을 보고 듣고 난 후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Please check your destination once again before you take the train. Please check your destination once again before you take the train. Please check your destination once again before you take the train. Please check your destination once again before you take the train. Please check your destination once again before you take the train. Please check your destination once again before you take the train. 이번에는 여러분이 4번에 걸쳐 직접 영어 문장을 보고 듣고 난 후에 따라해 보세요. Please check your destination once again before you take the train. Please check your destination once again before you take the train. Please check your destination once again before you take the train. Please check your destination once again before you take the train. 제가 3번에 걸쳐 한영어쌤 방식의 문장 구조를 들으면서 동시에 영어 문장을 소리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체크해라. 너의 check your 목적지를 한 destination 번만 once 다시. again 뒤에 오는 before you 사건은 너가 take the 취하는 거 열차를. train. 부디 Please 체크해라. 너의 check your 목적지를 한 destination 번만 once 다시. again 뒤에 오는 before you 사건은 take 너가 the 취하는 거 train. 열차를. 부디 Please 체크해라. check 너의 your 목적지를 한 destination 번만 once again 다시. 뒤에 오는 before you 사건은 take 너가 the 취하는 거 train. 열차를. 이번에는 여러분이 4번에 걸쳐 직접 한영어쌤 방식의 문장 구조를 들으면서 동시에 영어 문장을 소리내 보세요. 주변 환경이 안 되면 입으로만 따라하세요. 부디 체크해라. 너의 목적지를 한 번만 다시. 뒤에 오는 사건은 너가 취하는 거 열차를. 부디 체크해라. 너의 목적지를 한 번만 다시. 뒤에 오는 사건은 너가 취하는 거 열차를. 부디 체크해라. 너의 목적지를 한 번만 다시. 뒤에 오는 사건은 너가 취하는 거 열차를. 부디 체크해라. 너의 목적지를 한 번만 다시. 뒤에 오는 사건은 너가 취하는 거 열차를. 제가 3번에 걸쳐 영어 문장을 듣고 난 후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Please check your destination once again before you take the train. Please check your destination once again before you take the train. Please check your destination once again before you take the train. Please check your destination once again before you take the train. Please check your destination once again before you take the train. Please check your destination once again before you take the train. 이번에는 여러분이 직접 4번에 걸쳐 영어 문장을 듣고 난 후에 따라해 보세요. Please check your destination once again before you take the train. Please check your destination once again before you take the train. Please check your destination once again before you take the train. Please check your destination once again before you take the train. 한영어 쌤 방식의 어순 문장 구조 핵심 요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동사, 조동사, 전치사, 비동사, 조동사 do. 기본 동사를 보면은 영어 문장을 접하다가 환장하네 따위의 추임새가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올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 보통은 어려운 단어를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get, take, go, come, work와 같은 기본 동사들을 소홀히 했을 때 당하는 겁니다. 기본 동사들만 가지고도 문장을 만드는 사람이 영어 잘하는 사람인 겁니다. 기본 동사의 중요성에 비해서 우리는 기본 동사들을 너무 모르고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동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를 영어 자막 켜고 보시면 10문장 중에서 적어도 5개, 6개는 조동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동사를 잘 모르면 말의 깊이 있는 뉘앙스도 알 수 없고 정확한 의미 전달도 불가합니다. 조동사를 모르면 1000개의 문장을 달달 외워서 실제 써먹는다 해도 베이비 토크 취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전치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한국어의 어순 차이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전치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치사를 거꾸로 해석하지 않고 영어에서의 본래의 의미 그대로 쭉 연결하면 영어 한국어 조어 순서를 쉽게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전치사는 수동태 문장 B 플러스 PP 형태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동사와 조동사 do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치사와 더불어 영어 한국어의 어순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게 하는 게 비동사와 조동사 do라고 봅니다. 그런데 비동사를 우리말에서 비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자주 쓰는 말인 말야로 이해하면 비동사의 사전적 의미들인 이다 있다 존재하다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조동사 do의 경우는 인 거다 또는 한 거다라고 이해하면 한국어 어순이 영어 어순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How are you? How do you do? How are you doing? 잘 지내냐? 반갑다. 오랜만이네. 별거 없고 안녕? 전부 안부를 묻는 말인데 한국어 번역 해석은 사람에 따라 제각각일 수 있는 말들입니다. How are you? 어떻게 말이야 너는? How do you do? 어떻게인 거냐 너는 하는 게? How are you doing? 어떻게 말이야 너는 하는 중인데? 한영어 쌤 방식으로 영어 어순대로 나열한 이 말들은 모두 그 자체로 안부를 묻는다는 느낌이 충분히 옵니다. 결국 영어적 성격을 가진 한국말이라고 할 수 있고 영어와 한국어의 경계어적인 성격을 갖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배우는데 한국어의 개입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다고 하면
약간의 비문이 섞이더라도 최대한 영어에 가깝고 경제적인 한국말을 이용하면 영어 한국어 어순을 일치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If you liked this video, then please give it a thumbs up, subscribe, share it with your friends.